안녕하세요. 한 달간의 독서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다들 새해 목표와 계획은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저는 조금 망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읽은 책 리스트를 보니까 편독은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새해 목표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지켰구나 하는 안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장을 조금 더 샀더니 쓰는 게 좀 여유로워졌어요. 이번 달 월간 독서 정리에서 말할 책들을 좀 이렇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어떤 책들이 나올지 궁금하시면 중간중간 독서 모임 오셔서 여기를 보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소개하는 책을 왼쪽에 꼽아놨는데 여러분들은 새해 첫 책을 뭘로 읽으셨어요? 유튜브나 인스타 보니까 이런 것들 다들 공유하시고 재미있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새해 첫 책을 막 그렇게 의미 있게 선정하거나 막 열심히 골라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독서는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계속 첫 번째, 두 번째를 따지지 않고 읽어야 더 꾸준히 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병렬 독서를 하다 보니까 새해 처음으로 골라든 책인지 아니면 새해 처음으로 완독을 끝낸 책인지 이런 것도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새해 첫 책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가 어쨌든 독서 기록 노트에 맨 처음으로 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다양하게 책을 읽고 있다는 뿌듯함을 가져다 준 책이 되었죠. 트럼프 2.0 시대라는 책이고요. 트럼프가 대선 후보에 나왔을 때 트럼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필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당선된 이후에 바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지금도 사실 인기 순위에는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읽으면서 느낀 점은 꽤 재밌다. 정리 되게 잘하신다. 이런 지정학적 이슈라던가 세계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이 다 담겨 있어서 한 권으로 현재, 그러니까 2024년부터 25년까지의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잘 분석하고 예측하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초반 부분에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등장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들이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데 뒤로 갈수록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가 조금 약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이런 세계 정치의 흐름 이런 것들을 뉴스나 기사가 아닌 책의 형태로 잘 정리돼서 보기에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의 정책들이 굉장히 미국만을 위하고 자신의 가치가 뚜렷이 드러나는 일들을 하고 계시죠. 앞으로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스스로 판단하신 국제 정세와 이 책에서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읽어보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리틀 라이프입니다. 이거는 제가 독서 모임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워낙 유명한 책이죠. 저도 읽으면서 와 이런 부분 진짜 감동적이면서도 문장도 좋다 이러면서 플래그도 많이 붙였고 눈물 흘렸던 장면도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먹먹하거나 너무 무게를 주거나 유해한 장면들이 나오는 것들은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들다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여운이 남는 찐한 게 있습니다. 제가 독서 모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니까 더 좋았거든요. 이 책은 얘기할 것도 많고 해서 차라리 블로그로 남겨둘 테니까 맞아 나도 이런 거 읽었어 이런 거 느꼈어 하시는 거를 찾아보는 재미를 그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냥 월간 독서 정리해서 말하기에는 왠지 아쉬운 책이에요. 정말 여운이 짙은 책이고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고 가상의 세계에 있는 가상의 인물을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고 희망을 가졌다가 사랑했다가 훈훈했다가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1000페이지 동안 느꼈던 그런 소설이 아닌가, 압도적인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책은 영어 이번에는 끝까지 가봅시다 라는 책입니다. 영어 공부에 대한 자기계발서고요. 밀리의 서재에 있어서 읽었어요. 처음에 읽을 때는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신 분이면 그냥 솔직히 머리도 좋으실 것 같고 노력하는 의지, 시간 관리 이런 것도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분도 영어가 이렇게 힘들었다고 하는 거에서 막 공감이 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읽다 보면 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동기부여가 되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이 동기부여하는 파트까지의 분량이 조금 더 적고 도입부에 딱 요만큼 임팩트 있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공부에 대한 좀 굉장히 디테일한 공부법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본인의 스토리가 좀 긴 것 같았어요. 동기부여가 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가 조금 너무 뒤늦게 그 솔루션이 들어있는 데다가 아주 구체적이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해가지고 이 인물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이런 동기부여가 되기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전자도서관으로 전자책 읽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읽은 책은 저는 브랜딩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 노티드 도넛 아시죠? 노티드를 비롯해서 다양한 브랜드의 브랜딩을 성공시킨 분의 이야기입니다. 해당 업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이 업계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낸 분의 이야기다 보니까 어깨 너머로 좋은 지식과 노하우를 배운다 라는 생각으로 생생하게 그분의 경험담을 보실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걸 하나의 책으로 읽다 보니까 브랜딩을 다룬 다른 책에 비해서는 이런 책 전체적인 짜임이나 문장의 표현의 세련됨 정도에서는 다른 책들이 더 탁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이분의 경험에서 나온 내용들은 굉장히 흥미롭고 도움이 되었는데 책 전체의 완성도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써진 책이요. 이 책 소개할게요. 회생의 갈림길이라는 마이클 코넬리의 미키알로 시리즈 가장 최신작이었습니다. 이 책은 미키알로 시리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었지만 어떤 면들이 조금 찝찝함을 남기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시리즈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읽어본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지만 이 책을 이 시리즈에 처음 접하는 독자들도 있을 테니까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사건을 전개를 해나가요. 이 책은 스토리에서 재미를 주는 부분이 이 전편을 읽어야 훨씬 더 재미있어지는 요소들이 나옵니다. 이 전편에서는 주인공이 되는 변호사가 실제로 감옥에 갇히거든요. 수감되는 과정과 거기서 느꼈던 점들이 이 소설에서 연이어서 더 재미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읽지 않았다면 그 재미가 덜했을 것 같고 인물들이 이 시리즈 이 세계관에 있는 인물들이 이 타이밍에서 여기서 나오고 이 타이밍에서 여기서 나오는데 그거 역시도 재미의 핵심적인 요소라서 미키알로 시리즈의 시작을 이걸로 하는 건 별로인 것 같다. 다 읽어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라는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밌었는데 시리즈 시작으로서는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였고 또 미키알로 시리즈는 법정 변호사물이다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범죄가 개인적인 치정에 원한 것이라던가 아니면은 중간에는 시대적인 그런 금융 문제 같은 걸 담은 것도 있었는데 이분의 소설이 약간 요 전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큰 음모론 같은 사건이 배후에 있었다라는 식이 되니까 왜 자꾸 음모론을 들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좀 퐁당퐁당 하나는 음모론 나왔다가 하나는 개인적인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전체적인 재미가 있는데 약간 나이 드셔서 그런가? 음모론으로 왜 자꾸 빠지시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소설 자체는 시리즈를 좋아하니까 재미있었지만 미키할러 시리즈 중에서는 탑에 올라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금융사건 나왔던 거 있죠. 드라마화 되었던 그 은행 관련된 그 편이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리즈 좋아하니까 잘 읽었다는 그런 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책 얘기해야겠죠. 사실 가장 최근인데 보여서 막 꺼냈어요. 책하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책하울 딱 찍고 나서 책을 이렇게 막 여기저기 꽂아놨거든요. 근데 왠지 이 책부터 읽고 싶은 거예요. 제목부터 끌려가지고. 그리고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눈물도 이렇게 쨍 하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내가 진짜 잘 모르고 살았구나. 다른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복잡하고 지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책에서는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장애인이어서 받았던 모욕적인 언사와 그런 순간들은 어떻게 견뎌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책이에요. 진짜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어렵게 읽히지 않고 이 사람의 매력에 빠져들어가고 내 주변에는 이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 라고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되게 재미있는 책이에요. 에세이를 찾으신다면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할 책이 밀리의 서재로 읽은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북유럽의 복지는 천국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에는 한국에서도 복지 정책의 롤모델로 삼는 게 북유럽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의견들이 좀 있었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이 흥미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SNS에서 잘 소비되는 콘텐츠가 한국은 이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내용이죠. 다른 나라는 안 그래. 근데 한국은 그래. 근데 이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면 한국에는 특히나
한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양쪽 모두가 한국인인 경우가 다수죠. 그래서 한국 사회나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한국 사람들은 이래라고 한정을 시키는데 다른 나라가 더 좋아 보이는 사대주의라거나 불신의 대상이 자기 스스로를 향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죠. 근데 사실 잘 살펴보면 교육 현장에서 막 짜증나는 일이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세대 간의 갈등이 정서적, 문화적으로도 갈라지고 경제적으로도 막 나뉘어져 버리는 게 또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북유럽은 세금을 많이 내지만 그만큼 잘 돌려받고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을 거야 라는 어떤 이미지가 허상이었음을,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북유럽에도 양극화 문제가 경제적으로든 세대적으로든 나타나고 있고 이런 현실적인 면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알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볍고 위트 있게 넘어가는 스타일의 글은 아니고 또 이런 분석 자료를 더하기 위해서 통계나 숫자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재밌게 읽을 책은 아니지만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 재미있었죠. 조금 망한 사랑이라는 단편소설집입니다. 단편집이다 보니까 어떤 건 되게 취향이 맞고 어떤 건 좀 모르겠다 싶은 것들이 섞여 있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한 줄로 표현을 해보자면 찌꺼기 같은 감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미적지근하고 은은해서 좋은 소설들이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확실한 고구마, 확실한 사이다 이런 것들이 연속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마냥 싫다, 좋다, 미워한다 라고만 할 수 없는 그 복잡하고 애매한 게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사소하고 그런 지점들을 되게 잘 잡아내신 것 같아요. 근데 취향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느꼈던 이야기들은 뭐랄까 되게 얇은 야채가 이와 이 사이에 끼어있는 느낌 아세요? 이게 뭐 두껍게 끼어있으면 확실히 빼내겠는데 끼어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신경을 안 쓰자니 계속 거슬리고 이런 느낌을 남기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소설도 있었고 어떤 것들은 내 이야기, 내가 경험해본 이야기는 아니지만 완벽하게 미워하기에도 좋아하기에도 이건 어떤 관계다라고 규정 짓기에도 애매한 그런 것들이라서 애매해서 더 와닿고 재미있고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사람 사이에 느껴지는 감정과 관계들을 잘 표현했던 작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잘 활용하면 좋을 책인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책이었습니다. 뇌에 편도체라는 게 있잖아요. 소설 아몬드를 읽어보셨으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아실 텐데 쉽게 말해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싶을 때 감정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쓰고 행동을 바꿔나가면 좋다라고 지침을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저도 이렇게 바꿔보면 되겠다라고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쓸데없이 디테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도 과학 분야의 책인데 좀 근거나 이런 원리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얕았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휴대폰을 만든다고 치면 삼성에서 갤럭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개발하시는 분들이 보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제작해서 소비자들에게 주는 사용 설명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유튜브의 IT 채널에서 갤럭시 사용법을 잘 정리한 것만 보고 씁니다. 이 책이 바로 그런 유튜브 영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쓸모 있는 것들만 싹 알아듣기 편하게 쉽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모든 기능을 다 이해하고 쓸 수 있을 정도냐 하면 그런 건 아닌 거죠. 뇌와 감정에 대해서 약간 자기계발서식으로 잘 가공되어 편집된 유튜브 클립을 보듯이 그런 식으로 지식을 얻게 되는 느낌입니다. 잘 활용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어떤 의미인지 전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저도 도움이 되는 부분은 몇 가지 잘 써먹어야지 하고 써뒀습니다. 이 책은 2월 달에 독서 모임으로 진행할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독서 모임 전에 보고 오실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거기에서 하게 되겠지만 일단 재밌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지식 교양서예요. 얘기를 할까 말까 살짝 망설여지기는 하는데 사실 여기도 장강명 작가님 추천사가 들어가 있어서 산 것도 맞거든요. 근데 주역보다 이 책을 훨씬 추천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런 의미로 저는 추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교양서라서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번 달에 준비한 책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보자면 제가 명절 연휴에 추천하는 책과 넷플릭스 편에서 나이트 에이전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영상 업로드 되는 날에 시즌2가 딱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연휴 동안 보기는 봤는데 살짝 아쉬운 거예요. 제가 시즌1이 이 정도로 재밌었으면 시즌2가 폭망하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폭망까지는 않은데 시즌1에 비해서는 좀 재미가 덜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설정도 캐릭터도 비슷하기는 한데 어떤 게 아쉬웠냐면 시즌1에서는 이야기가 박진감 있게 사건들이 잘 꼬여있고 그것들이 잘 풀어졌었는데 시즌2에서는 아니 이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한다고? 이 사람은 여기서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그래서 답답함을 자아내는 거예요. 이럴 거면은 에피소드를 한 3개를 줄여가면서 답답하고 짜증나게 하지 말고 사건이 꼬여있는 것들만 파헤쳤어도 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근데 또 시즌3가 만들어질 것처럼 시즌2가 끝났기 때문에 시즌3는 좀 나아지기를 바라야 되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연 배우의 외모를 되게 좋아해서 오래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다고 추천을 드렸는데 시즌2가 생각보다 아쉬워서 아쉬우면 아쉬웠다는 얘기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마지막에 한 꼭지 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1월 한 달간 원하는 목표만큼 책 잘 읽으셨나요? 저는 나쁘지는 않았던 시작인 것 같아서 올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새해에도 재밌었던 책, 아쉬웠던 점까지 모두 말하는 솔직한 책 리뷰 들고 올 테니까요.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